우리 그냥 장난친 거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장난? 내 딸한테 콜라 붓고 집에 침입해서 촬영한 게 장난이라고? 아니, 이 누나가 우리가 누군지 알아? 알지. 남의 고통을 조회수로 바꿔서 돈 버는 쓰레기들. 뭐야, 이 여자? 너 말 조심해. 조심해야 할 건 너희야.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나섰어요. 그 순간 은영의 몸이 다가오던 남자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뒤로 꺾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정은영은 창가에 서서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43살의 그녀는 언제나 이 시간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회색빛 아파트들 사이로 보이는 작은 상가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온하기만 했어요. 언니, 전화 갔다 올게요. 뒤에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에 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진이 휠체어에 앉아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25살의 수진은 언제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희망이 가득했어요. 어디 가는데? 은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동네 빵집이요. 새로 나온 케이크가 있다고 하던데 언니 것도 사올게요. 은영은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다녀와.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도 챙겨. 네, 걱정 마세요.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 은영은 다시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골목길을 천천히 내려가는 수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지만 꼿꼿한 어깨, 그리고 양손으로 바퀴를 돌리는 모습이 언제 봐도 대견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수진을 좋아했어요. 마트 아주머니는 수진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수진이 왔네라며 반갑게 인사했고, 편의점 알바생은 수진이 물건을 꺼내기 어려워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수진의 밝은 성격 덕분이었죠. 은영은 수진을 무척 아꼈습니다. 하루에 3번은 꼭 안부를 물었고 수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사다 주었어요.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다정한 자매였어요.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물론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거든요. 언니로 살아온 25년. 은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엄마를 부르는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는데 은영은 수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소, 첫 번째 말, 그리고 그 끔찍했던 사고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수진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살아왔지만 은영에게 수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었죠. 사정이 복잡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간 지 1시간이 넘었어요. 평소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늦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언제 들어와?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빵집에서 사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영은 안심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은 워낙 사교적이라 어디서든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거든요. 빵집 사장님도 수진을 많이 귀여워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니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은영은 우산을 챙겨서 수진을 마중 나갈까 생각했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수진이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은영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평소보다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영과 수진 단둘이 살고 있는 이 작은 집에서는 언제나 수진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은영은 수진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수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은영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곧 수진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범한 저녁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은영은 그런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정수진은 동네 빵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집에 돌아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거든요.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빵집 한쪽 테이블에는 처음 보는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빵집 사장님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 진열장 앞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자 마음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사장님, 딸기 케이크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들 중 하나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봐. 신기하지 않아? 다른 남자가 고개를 돌려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뭐가? 바퀴 달린 의자 타고 다니는 거 말이야. 진짜 신기하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누나는 장애도 귀엽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사장님이 케이크를 포장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야, 우리 말 못 들었어? 한 명이 수진의 휠체어 뒤로 돌아가더니 등받이를 툭 쳤습니다. 휠체어가 흔들리자 수진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는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사장님은 카운터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아, 무서워하네. 귀여워. 다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콜라캔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의 머리 위로 콜라를 부었어요. 차가운 콜라가 수진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옷에 스며들면서 불쾌한 감촉이 온몸에 퍼졌어요. 아, 수진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어요. 그중 한 명은 핸드폰을 꺼내 수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SNS에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니겠는데? 제목은 뭐로 할까? 휠체어 누나 콜라 샤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움과 수치심이 목을 막고 있었거든요. 빵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어요. 사장님마저 떨고 있는 손으로 케이크 상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덩치 큰 남자가 수진 앞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에서 헬스장 하는데 너 같은 애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보호해준다면서 왜 이래요? 수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보호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는 거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재미있는 일을 다 끝낸 것처럼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지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케이크. 아, 네. 여기 있어요. 사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 상자를 건넸습니다. 수지는 돈을 내고 빵집을 나왔어요. 밖에는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수진의 어깨가 더욱 젖어갔어요. 휠체어를 돌리며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숨겨야 할까요? 언니가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어째 이렇게 젖었어? 비가 와? 네. 조금.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씻고 나와. 감기 걸리겠어. 수진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머리카락은 엉성하게 엉켜 있었고 콜라로 끈적해진 옷은 비참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계속 아팠습니다. 그 남자들의 비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녁 시간 은영이 준비한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수진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왜 안 먹어? 몸이 안 좋아?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감기 기운인가? 내일 병원 가볼까? 괜찮아요, 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왜 세상은 자신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은영은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이 감기에 걸린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차갑고 쓸쓸하게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정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어젯밤부터 계속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수진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감기 걸렸나 보네. 은영이 작게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이면서도 은영의 마음은 계속 수진에게 가 있었어요. 어제 돌아왔을 때부터 뭔가 달랐거든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영은 근처 약국에 감기약을 사러 나갔어요. 집 앞 편의점을 지나는데 알바생인 김민수가 손을 흔들며 부르더군요. 누나, 잠깐만요. 민수는 22살의 대학생으로 평소 수진을 많이 챙겨주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래, 민수야? 수진 누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왜? 어제 일인데요. 누나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민수가 편의점 안으로 은영을 안내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뒤쪽에는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민수가 마우스를 클릭하더니 어제 오후 시간대의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거 빵집 앞 CCTV인데 사장님이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수진 누나가 좀 위험했거든요. 화면 속에는 빵집 앞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시간은 어제 오후 5시 10분경이었어요. 곧 익숙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빵집에서 나오는 수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옷도 얼룩져 있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민수가 시간을 조금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빵집 안쪽이 살짝 보이는 각도였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나마 내부 상황이 보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수진 주변에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수진의 머리 위로 무언가를 붓고 있었어요. 은영의 눈동자가 서서히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 남자들, 누구야? 은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최근에 이 동네 헬스장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좀 뭐? 사람들 말로는 그냥 헬스장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요. 동네 상인들한테 돈 받아가기도 하고. 은영이 화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수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은영의 얼굴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촬영까지 했다고? 네. 아마 SNS에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영상들 올려서
조회수 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수진이가 어제 그랬구나. 은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누나한테 말씀 안 드리셨어요? 수진이가 말을 안 했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지. 민수가 걱정스럽게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괜찮으세요? 은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 남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이 영상 혹시 복사할 수 있어? 네, USB 가져오시면 드릴게요. 은영은 집으로 돌아가 USB를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받아서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은영은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진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언니 말고 엄마가 나설게. 은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온화하고 다정한 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언니, 죽 끓여놨어? 수진이 부엌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응, 감기 걸린 것 같더라고. 약도 사왔어. 고마워요. 수진이 죽을 먹는 동안 은영은 계속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길 기다렸지만 수진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수진아. 네. 어제 빵집에서 무슨 일 없었어? 수진의 숟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왜요? 그냥 표정이 안 좋아서 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물어볼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은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신성 헬스장이라고 검색했어요. 민수가 알려준 그 헬스장 이름이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제 CCTV에서 본 남자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은영은 헬스장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도로 그곳까지의 경로를 확인했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수지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말수도 적었어요. 평소 같으면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찍 자, 수진아. 내일은 기분 나아질 거야. 네, 언니도 일찍 주무세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은영은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은영이 찾는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군번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몇 장의 서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수진이 혼자서 이런 일을 당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은영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고른 숨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지만 은영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제 CCTV 영상 속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은영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원목 서랍장 앞에 섰어요. 이 서랍장은 은영이 이 집에 이사 올 때부터 함께했던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구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 숨어 있었어요. 은영이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담요들 사이에서 검은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의 겉면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낡은 군번줄이었어요. 푸른색 끈에 매달린 작은 금속 조각에는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영이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18년 전이었나? 은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번줄 밑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707특임대 작전기록 파일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분류상 기밀 문서였지만 이미 오래전에 해제된 것들이었어요. 은영은 그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수행했던 임무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어요.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유인 경호. 모두 위험천만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은영의 계급은 중사였어요. 707특임대에서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근접 전투와 대인 전술에서는 부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거든요. 다음 서류는 전역 증명서였습니다. 25년 전 은영이 군대를 떠났을 때의 기록이었어요. 전역 사유란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28살의 젊은 군인이었던 자신이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역을 선택했는지를 말이에요. 수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은영은 미혼모였어요. 군 복무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미혼모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결국 은영은 아이를 낳기 위해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은영은 고민 끝에 수진을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늦둥이를 낳은 것처럼 꾸민 거였어요. 그렇게 수진은 은영의 여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에게 수진은 언제나 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은영이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민간 컨설팅 회사의 입사 서류였어요. 전역 후 은영이 취직한 회사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지만 군대에서 배운 기술들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요. 매년 개인적으로 체력 훈련을 계속했고 격투기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수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서류는 수진의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진이 은영의 여동생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은영은 이 서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정체는 숨겼지만 널 지키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은영이 수진의 방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은영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군번줄은 따로 빼놓았어요. 그리고 서랍의 다른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군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은영이 군화를 꺼내 손으로 만져봤어요. 딱딱한 가죽의 감촉이 옛 기억들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이 신발을 신었을 때의 느낌, 첫 번째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의 긴장감,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순간들까지 말이에요. 이제 다시 신게 될 줄이야. 은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랍의 맨 위쪽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예전에 사용했던 전술용 장비들이 나왔어요. 소형 손전등, 다목적 칼,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아직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이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점검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지는 장비들이었지만 손에 익은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수진이 잠든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은영이 귀를 기울여 보니 수진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수진이 꿈속에서도 어제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쓰라렸습니다. 기다려, 수진아. 엄마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은영은 장비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수진이 혼자서 아파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새벽 4시 은영은 마침내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신성 헬스장 운영 시간.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은영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수진을 괴롭힌 그 남자들에게 진짜 누가 수진의 보호자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진은 언니가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감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어제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빵집에서 당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이 악몽처럼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오전 일찍부터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오후에 돌아올게. 아프면 바로 연락해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수지는 언니가 자신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언니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은영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성 헬스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지도상으로만 보던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달랐거든요. 헬스장 주변 지형, 출입구의 개수, 주차장 위치, 그리고 인근 건물들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헬스장 앞을 지나갈 때 은영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제 CCTV에서 봤던 남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운동보다는 담소를 나누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어요. 저 남자들이 수진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은영은 집 근처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수진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은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왜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은영이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은영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지는 절대 문을 열어두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말이에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야, 카메라 각도 좀 더 낮춰. 휠체어 전체가 나와야 돼.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어제 영상보다 훨씬 좋네. 울지 마, 누나. 울면 시청자들이 신고할 수도 있어. 현관에서 거실이 보이는 위치에 섰을 때 은영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었고 3명의 남자들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번엔 뭔가 다른 걸 해보자. 어제는 콜라였으니까 오늘은.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주방 쪽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나 볼까? 안 돼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수진이 절규했습니다. 시끄러워. 우리가 유명하게 해주는 건데 감사해야지. 맞아. 요즘 이런 영상 떡상하잖아. 너도 인플루언서 되는 거야. 남자들은 수진의 절망적인 표정을 더욱 재미있어 했어요.
그들에게 수진의 고통은 단순한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야, 우유 있네. 이거 머리에 부으면 어떨까? 오, 그거 좋다. 우유 샤워. 수진이 휠체어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피하려 했지만 남자들은 그 모습마저 촬영했어요. 도망가려는 모습까지 완벽하네. 이거 편집하면 대박이야. 그때 한 명이 문득 의문을 표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언제 와? 너무 늦지 않나? 몰라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 동생 혼자 두고 뭐 하는 거야? 무책임하네. 맞아. 우리가 대신 돌봐주는 건데 고마워해야지. 은영은 현관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25년 동안 봉인해뒀던 707특임대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밋밋한 것 같은데? 뭔가 더 임팩트 있는 걸 해보자. 뭘? 밖으로 나가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찍는 거야. 그게 더 화제될 것 같은데?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요. 밖에는 절대 안 가요. 왜? 부끄러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집에서만 해요. 제발. 아니야, 실외가 더 좋아. 햇빛도 좋고 배경도 예쁘고. 남자들이 수진의 휠체어를 밀어서 현관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바퀴를 붙잡으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싫어요. 정말 싫어요. 시끄러워. 이미 결정된 거야. 바로 그때 현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결정했다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언니, 수진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어요. 아, 언니 왔네. 우리 동생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은영이 한 걸음씩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은영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전혀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데? 뭐야, 이 누나? 분위기 파악 못해? 은영의 눈이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은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뀔 거야. 남자들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함부로 굴면 안 돼. 누군지 알아? 은영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소개할게. 나는. 은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다. 그 아이의 엄마다. 은영의 말에 거실한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은영을 바라봤어요. 엄마라고?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했다고요? 남자들도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뭐야 이거.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무슨 엄마야? 아, 새엄마인가? 그것도 아니고. 뭔 설정이야 이거? 하지만 은영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굳어갔어요. 설정이 아니야. 사실이지. 은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야야, 우리 그냥 장난친 거야.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장난? 은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내 딸한테 콜라 붓고 집에 침입해서 촬영한 게 장난이라고?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나섰어요. 아니, 이 누나가 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알고 있어.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신성 헬스장. 최근에 이 동네 상인들한테서 돈 받아가는 것들. 그리고
은영의 눈이 그들의 휴대폰을 향했어요. 남의 고통을 조회수로 바꿔서 돈 버는 쓰레기들. 뭐야 이 여자? 말 조심해. 한 명이 흥분해서 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조심해야 할 건 너희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다가오던 남자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뒤로 꺾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영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나머지 두 명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야, 뭐야 이거? 이 여자 미쳤나? 은영이 손목을 꺾인 남자를 놓아주었어요.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파 죽겠네. 뭐야, 너 격투기라도 배웠어? 격투기? 은영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은영이 천천히 그들을 둘러봤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거지. 707? 뭔 소리야 그게? 하지만 은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은영이 먼저 움직였어요.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잃자 은영이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으악! 바닥에 넘어진 남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은영이 그의 목 뒤쪽 압박점을 눌렀습니다. 남자의 몸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움직이지 마. 조금만 더 누르면 의식을 잃게 돼. 마지막 남자가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 여자네. 경찰 불러. 경찰? 은영이 웃었습니다. 좋아. 불러봐. 누가 먼저 잡혀갈지 보자. 은영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촬영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 다 지워. 지우라고? 왜? 내 딸 얼굴이 나와 있잖아. 동의 없이 촬영한 건 불법이야. 은영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빨리 안 지울 거야? 첫 번째 남자가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어요. 아, 알겠어. 지우면 되잖아. 그가 휴대폰을 받아서 영상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찍은 것부터 오늘 찍은 것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클라우드에 백업된 것도 다 지워. 그것도? 은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서둘러 휴대폰을 조작했어요. 은영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놓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언니가. 아니, 엄마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다니. 다 지웠어요. 이제 됐죠? 아직 안 끝났어. 은영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내 딸에게 한 걸음도 가까이 오지 마. 이 동네에서도 보이지 마. 알겠어요. 그리고 헬스장도 당장 정리해. 이 동네에서 장사할 생각 말고. 그건 좀. 우리도 먹고 살아야. 은영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내가 두 번 말하는 거 싫어해.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위험했어요.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은영이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약속하는 거지? 네, 약속해요. 좋아. 그럼 나가. 남자들이 허겁지겁 현관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에 나가던 한 명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707특임대 출신이에요? 은영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궁금하면 한 번 더 와봐. 확실하게 보여줄게. 남자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영이 수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표정이 사라지고 다시 평소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수진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니, 그러니까. 응? 정말, 제 엄마세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디어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수진아.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은영이 수진의 휠체어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서.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응? 처음 불러봤어요. 엄마라고. 은영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과 수진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예감케 하는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707특임대 출신이세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25살까지 거기서 일했어. 그럼 지금까지 회사원이라고 하신 건 거짓말이었지. 미안해. 은영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널 지키고 싶었어. 위험한 과거를 숨기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수진의 눈에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그럼 아빠는 누구세요? 은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이 질문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수진아, 그건 말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니까요. 은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착한 딸을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언젠가는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직. 네, 천천히요.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현관 쪽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은영이 긴장했어요. 혹시 아까 그 남자들이 다시 온 건 아닐까요?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우 다급한 느낌이었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정은영 씨 계시죠? 은영과 수진이 시선을 마주쳤어요. 경찰이 왜 왔을까요? 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동부서 소속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이 집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은영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까 그 남자들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폭력 사건이요? 네. 3명의 남성이 한 여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정은영 씨라고 하더군요. 수진이 휠체어를 굴려 현관으로 나왔어요. 경찰관님, 잠깐만요. 경찰관들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떤 분이신지요? 저는 정수진이에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고요. 은영이 수진 옆에 섰습니다. 제 딸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까 신고자들은 여동생이라고 했는데요. 호적상으로는 여동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 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영이 경찰관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제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은영은 편의점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 빵집에서 당한 일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게 어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집에 침입한 일, 강제로 촬영을 시도한 일,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제지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류에 기록을 하며 들었어요. 그리고 수진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수진 씨, 정은영 씨 말씀이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경찰관이 메모를 하더니 은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신고자들 말로는 정은영 씨가 상당히 폭력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격투기라도 배우신 건가요? 은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707특임대라는 이름을 모르는 경찰관은 없었거든요. 707특임대요? 언제까지 복무하셨나요? 25년 전에 전역했습니다. 경찰관이 은영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면 오늘 일어난 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럼 신고자들이 주장하는 폭행은 정당방위였습니다.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어요. 경찰관이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지금까지 들은 발언은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괜찮은 건가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고자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주거침입, 강제 촬영, 협박. 죄목이 여러 개네요. 경찰관이 수첩을 덮으며 일어났어요. 혹시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경찰관이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707 선배님, 정말 멋있게 처리하셨네요. 선배님이요? 저희 서장님도 707 출신이십니다. 이 일 보고 드리면 아마 칭찬하실 거예요. 경찰관들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의 평온함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더 이상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할 거고.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은영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말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네, 엄마. 그런데, 응?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상해요. 좋은 의미로요. 은영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 앞으로는 매일 불러드릴게요. 엄마, 엄마, 엄마. 수진이 장난스럽게 연발하자 은영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웃음소리가 집에 울려 퍼진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없었고 수진도 안전했으니까요. 그리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한 채로 잠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모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는 모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은영과 정수진, 이제는 당당히 엄마와 딸로 불릴 수 있게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수진 씨 호적 정정권으로 오셨죠?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영이 대답했어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법원 허가도 나왔으니 오늘 처리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수진 씨는 정은영 씨의 친딸로 호적에 기재됩니다. 수진이 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법적으로도 진짜 모녀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완료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일주일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서류 처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은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몇 번 더 받았고 그 조폭들은 결국 기소되었어요. 주거침입, 강제 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신성 헬스장도 문을 닫았고 그들은 이 동네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엄마, 회사는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은 지난주에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20년 동안 다닌 회사였지만 이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응, 그만둘 거야.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은영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봐. 수진이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사활동이요? 응. 너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은영은 한 달 전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진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그런 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엄마. 그리고 너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에서 또래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대.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도요? 정말요? 응.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편의점 알바생 민수였습니다. 누나들, 여기 계셨네요. 민수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오늘 호적 정정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축하드려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모녀네요. 응, 고마워 민수야. 내가 CCTV 보여준 덕분이야.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혔어. 실형받고 감옥 갔어. 다행이네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동네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해요. 그 조폭들 때문에 다들 무서워했거든요. 은영 누나가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영이 쑥스러워했어요. 별거 아닌데 뭘. 별거 아니긴요. 우리 동네 영웅이세요, 완전. 수진이 자랑스럽게 엄마를 바라봤어요. 우리 엄마 정말 멋있죠? 엄마요?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이제 엄마라고 불러. 수진이 해맑게 웃었어요. 민수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호적 정정이 그런 거였구나. 진짜 좋네요.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카페 문이 또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빵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머, 은영 씨. 사장님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수진 씨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빵집 사장님을 보면 그날의 기억 때문에 위축되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은영 씨, 정말 고마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될 뻔했는데. 모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이런 건. 꼭 받으세요. 제 마음이니까. 봉투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고마워요라는 메시지가 적힌 초콜릿 플레이트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님, 수진이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진 씨도 많이 무서우셨죠?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사장님이 가신 후 세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참, 엄마. 수진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응? 저 이제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은영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 말을? 그냥요. 엄마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도 강해질 거예요. 엄마처럼. 수진아,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25년을 기다려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네, 엄마. 민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말 좋은 모녀시네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은영과 수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아니, 은영은 걷고 수지는 휠체어를 굴렸죠. 엄마, 그 한마디 들으려고 25년을 기다렸다고 하셨잖아요. 응? 어떤 기분이세요? 정말로 들으니까. 은영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저녁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꿈 같아. 정말 꿈 같아. 저도요. 진짜 엄마가 있다는 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은영이 수진을 내려다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딸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정말 많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은영은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고. 수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았으니까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는 가족이었고, 누구에게는 딸이었고, 그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엄마와 딸로 살아갈 아름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수진님과 딸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